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도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기적 같은 한마디 6가지.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합니다. 어떤 말은 해야 할지, 어떤 말은 삼켜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혹여라도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하지 못한 순간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답답해지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도 이 한마디면 해결되는 기적 같은 말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순간 상대방은 불쾌하지 않지만 나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쌓이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내 업무를 당연하다는 듯 떠넘겼을 때, 친구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 가족이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럴 때마다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알겠어라고 말해버린 적.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기적 같은 한마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바로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죠. 상대방에게 나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과 결정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인 지훈 씨는 늘 상사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이건 네가 맡아줘" 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퇴근 직전에 급한 업무를 맡기면서 "이거 내일까지 끝낼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처럼 "네, 해볼게요" 라고 말하려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일정 조율 후 가능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상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결정을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나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려 할 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대방의 결정에 맞춰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내 삶의 결정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바로 "저도 제 입장이 있어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정작 자신의 입장은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구가 항상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약속을 잡을 때, 가족이 나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부탁을 할 때, 회사에서 의견을 내고 싶지만 분위기상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겠어. 괜찮아. 네가 편하면 돼. 어쩔 수 없지. 그냥 내가 맞춰야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상대방에게 맞춰주다 보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 입장이 있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수진 씨는 오래된 친구와 매번 만날 때마다 친구가 원하는 장소에서만 만나야 했습니다. 수진 씨가 다른 장소를 제안하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너무 멀어. 네가 이쪽으로 와주면 안 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또 같은 말을 했을 때 수진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입장이 있어. 오늘은 내가 편한 곳에서 만나자. 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은 그래, 알겠어. 네가 편한 곳에서 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입장을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 입장을 표현할수록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한다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내 입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너무 쉽게 그래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말하세요. 저도 제 입장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습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왜 그렇게 예민해? 다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난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울컥하지만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괜히 반박했다가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참아버리죠. 하지만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 내 감정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더 크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영애 씨는 명절 때마다 가족들 앞에서 비교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사촌은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너는 언제 좀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너는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 없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다르게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또다시 비교하는 말을 했을 때 영희 씨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순간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너무 쉽게 말했나 보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영희 씨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을 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한 성격을 가졌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권위적인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아, 네 뭐 그런 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해버립니다. 왜일까요? 괜히 반박했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괜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상대방에게 맞춰주다 보면 내 생각은 점점 무시당하게 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상대방을 무조건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생각이 다름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민호 씨는 회의에서 항상 팀장님의 의견에 맞춰야 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팀장님이 어떤 의견을 내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네,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호 씨는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래. 이야기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는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솔직한 의견이 오갈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맞춰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바꿔보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바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해볼게. 어떻게든 해보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도와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힘들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기대하게 되고 나는 계속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애매한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정혜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부탁을 자주 받았습니다. 나 이거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 자료 좀 대신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때마다 정혜 씨는 거절을 못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업무는 늘 뒷전이었고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료가 또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도 마감이 가까워서. 동료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이내 알겠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큰일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정중하게 거절할수록 오히려 상대방도 내 시간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거절을 어려워하며 부담을 떠안아오진 않았나요? 이제는 차분하게 말하세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6번째 기적 같은 한마디는 바로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우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아, 그거 하나 못하냐? 너 참 답답하다. 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럴 때 우리는 순간 당황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곤 합니다. 혹은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다 보면 상대방은 더욱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무례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훈 씨는 직장에서 선배에게 늘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의 의견은 가볍게 치부되었고 사소한 실수에도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또다시 무례한 말투로 말을 하자 지훈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순간 선배는 멈칫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훈 씨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표현하면 그들도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의 무례한 태도를 참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분명하게 말하세요.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존중받는 관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금까지 6가지 기적 같은 한마디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둘째, 저도 제 입장이 있어요. 셋째,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넷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섯째,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섯째,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 한마디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말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